저는 지금 북한으로 송환되는 트럭 뒷칸에 갇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조선노동당 조직부 부부장 박성철입니다. 72살 먹을 때까지 45년을 당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탈북하다가 잡혀 대기 중인 신세이지요. 손목이 저릴 만큼 노끈으로 세게 묶여 있었어요. 탈북자의 말로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온몸에서 식은땀이 등을 타고 내려왔어요.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면 끝이구나. 수용소 아니면 총살. 트럭이 덜컹거리며 북한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문 없는 어둠 속에서 숨이 막혔어요. 밖에서 조선말이 들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45년, 평생을 충성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김일성 수령께서 직접 주신 당원증을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빛이 들어왔죠. 북한 공작원 둘 중에서 한 명이 올라왔습니다.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박 부부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갓나 새끼들 못들 하나 당장 내려서 다들 예를 갖추라. 왜 72살 당 간부가 중국 미립국 트럭에 갇혀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양의 당 조직부. 제가 일하던 곳이죠. 그곳에서 저는 충성스러운 간부였습니다. 45년 복무. 은퇴를 눈앞에 뒀죠. 하지만 석 달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당이 은퇴 하루 전에 저를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1980년 5월. 저는 25살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해서 당 조직부에 배치됐죠. 원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격려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첫 임무는 탈북 루트 감시 업무였습니다. 회령, 무산, 온성 국경지역 모든 약점을 파악하는 임무였죠. 매달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어느 지역 철책이 약한지, 어느 시간대 경비가 느슨한지, 어느 강이 얕은지 다 파악했습니다. 보고서를 올렸어요. 상부에서 만족했죠. 포상을 받고 승진했습니다. 1990년 35살에 과장이 됐어요. 탈북 방지 전담이었죠. 2000년 45살에 부장이 됐습니다. 김정일 원수님 시대였어요. 잘하고 있네, 성철 동무. 원수님께서 칭찬하시길래 가슴이 벅찼죠.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2002년에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 리명숙은 당원이었어요. 평양 중구역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고급 주택이었죠. 특권층 배급도 나왔어요. 쌀, 기름, 고기가 한 달에 2번씩 나왔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자가용도 있었죠. 2010년 55살에 부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 위층이었죠. 하지만 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싶어. 그렇게 10년을 더 복무하고 2015년 65살에 은퇴를 신청했습니다. 원수님,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김정일 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죠. 성철 동무는 당이 필요합니다. 계속 일하시오. 이건 당에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문신의 은퇴를 받아주지 않듯이 김정일 원수님도 제 은퇴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셨어요. 동무의 가족들은 당이 책임지겠네. 배급 보장하고 평양 거주도 보장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일하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님. 계속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5년을 더 일했습니다. 2011년 김정일 원수님이 돌아가시고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였어요. 처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 일하면서 보고서 받고 상부에 올리고 포상도 받았죠. 2015년 70살에 다시 은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원수님도 거절하셨어요. 조금만 더 일하시오. 곧 후임자를 정하겠네.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어요. 2020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여정 동무가 등장하셨어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셨죠. 회의에 나오셨는데 젊고 날카로우셨습니다. 9세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젊은 간부들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 같은 70대 간부들이 하나씩 밀려났죠. 강제 은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강제 은퇴는 명예롭지 못했거든요. 2022년 김여정 동무가 회의 후 저를 봤습니다. 박성철 동무 언제까지 자리를 지키실 겁니까?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김여정 동무. 곧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왜 내 말을 들어야 하지? 나는 김일성 원수님 때부터 이랬어. 너 같은 애송이한테 밀릴 순 없어. 그게 실수였습니다. 2023년 2월 전화가 왔습니다. 당 조직부 부장이었죠. 성철 동무 결정됐네. 이번 달 말로 전역 일세. 후임자가 정해졌네. 전역이라니요. 축하하네. 그동안 수고했어. 푹 쉬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끝이구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동무 전역한대요. 이번 달 말로요. 명숙이 웃었어요. 잘 됐네요, 동무. 이제 쉬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2월 배급도 3월 배급도 안 나왔어요. 당에 전화했습니다. 배급이 안 나왔습니다. 확인 부탁합니다. 성철 동무 강제 전역하셨지 않습니까? 강제 전역자는 배급 대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김정일 원수님께서 노후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강제로 전역하면 배급 없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평양은 현역 간부들 위주로 운영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동무 배급이 끊겼어요. 명숙이 얼어붙었습니다. 저축을 확인했어요. 북한 돈 10만 원과 중국 돈 200위안이 전부였죠. 한 달도 못 버틸 돈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김철수 동무? 나 박성철 일세 도와줄 수 있나? 박동무.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죠. 다른 후배에게도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영희 동무? 박동무 포기하시라요. 또 끊겼습니다. 10명에게 전화했지만 모두 거절했죠. 45년 함께 일했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거야? 한 달이 지나자 저축이 바닥났어요. 하루 한 끼만 먹기 시작했죠. 명숙도 굶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말랐어요. 어느 날 밤 명숙이 말했습니다. 동무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요? 우린 이미 늙었어요. 당에서 늙은이를 어쩌겠어요. 무슨 소리요, 동무. 여기 남더라도 굶어 죽을 거예요. 배급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요? 명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도 살아야 해요. 남조선으로 가세요. 뭐라고요? 당신이라도 자유를 찾아 떠나세요. 나는 신경 쓰지 말고요. 하지만 당신이라도요. 함께 가야지 어떻게 동무를 두고 가요. 명숙이 울었습니다. 45년이나 충성했는데 당신마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제발 나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은 탈북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갈 수 있어요. 꼭 가세요. 저는 명숙을 안았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요, 동무. 꼭 살아남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하지만 명숙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어요. 45년 동안의 보고서, 회령 루트 다 기억해. 갈 수 있어. 2023년 3월 14일 내일이면 공식 은퇴식이었어요. 원래 약속했던 연금도 시작되고요. 명숙과 옥수수죽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내일이면 연금 나온대요. 한 달에 북한 돈 5만 원이래요. 그걸로 살 수 있어요. 명숙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동무. 밤 11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성철 동무? 네, 맞습니다. 보이부입니다. 내일 오전 6시 출두하시오. 무슨 일입니까? 반당 반혁명 혐의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출두 안 하면 체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죠. 명숙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보이부가. 반당 반영명이래요. 내일 오전 6시래요. 명숙이 얼어붙었습니다. 은퇴 하루 전에요? 연금 시작 하루 전에요? 깨달았습니다. 연금까지 안 주려고 하루를 기다렸구나. 45년 일했는데 연금도 안 주려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이게 뭡니까? 45년 충성했는데 하루 전에 이래요? 명숙이 저를 안으며 울었어요. 가세요, 동무 지금 당장. 새벽에 잡으러 올 거예요. 남조선으로요. 망설이지 마세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수용소 가거나 총살당해요. 명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세요, 지금 제발. 저는 일어나서 옷을 챙겼어요. 외투와 모자를요. 주머니에 당원증을 넣었습니다. 45년 복무 증거로 가져가야 했어요. 명숙을 받습니다. 가요, 살아서 연락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가요. 안 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안해요, 동무. 45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떠나서. 괜찮아요. 당신이라도 자유롭게 사세요. 그게 내 바람이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뒤돌아보니 명숙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죠.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72살인데 무릎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조국인가? 45년 충성했는데 하루 전에 버리는 게 조국인가? 당은 거짓말이야, 위대한 수령. 인민의 어버이? 다 거짓말이야. 나는 버려졌어. 45년 일했는데 하루 남기고 버려졌어. 연금도 안 주려고. 이건 배신이야. 내가 평생 지킨 당이 날 죽이려 해. 용서할 수 없어. 밖으로 나와 거리를 봤어요. 남조선은 어릴 때부터 미제의 앞잡이라고 배웠죠. 지옥 같은 곳이라고요. 거지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살기 위해 서로 죽인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배운 그 상황과 다를 게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니까. 남조선을 보고 싶어, 진짜를 보고 싶어, 정말 지옥인지 아니면 우리가 속은 건지. 평양역으로 걸어가서 회령행 기차표를 샀어요. 특권층 신분증으로 마지막으로 쓰는 특권이었죠. 검표원이 받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지나가십시오. 기차에 타서 창밖을 봤어요. 평양이 멀어졌죠. 45년을 여기서 충성했어. 하지만 끝이야. 회령, 거기 가면 기억이 있어. 40년 보고서 모든 약점. 동쪽 300m 철책 약함, 교대 시간 새벽 4시, 감시 카메라 사각. 내가 매달 보고 봤던 거, 이제 그걸 이용할 차례야. 두만강, 내가 40년 감시한 강, 이제 내가 넘을 차례. 기차가 북쪽으로 국경으로 자유를 향해 달렸습니다. 명수가 미안해, 혼자 가서 하지만. 꼭 살아남을게, 당에 복수할게, 세상에 알릴 거야. 이 나라의 진실을. 창밖에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해 새로운 시작을 남조선에서. 2023년 3월 15일 새벽 4시 회령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오니 영하 15도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만강이 1km 전방이었어요. 40년도 더 된 보고서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번 달 점검 보고 동쪽 300m 지점 감시 약함, 철책 노후 교대 시간 새벽 4시 30분, 15분간 공백. 적게나마 수리된 곳이 있겠지만 곳간에 돈이 없는 조선 재정 상황을 믿었기에 기억을 지도 삼아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72살 노인인데 무릎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명숙이 목숨값으로 보내준 길이니 꼭 살아야 해. 300m 지점에 도착하니 얼어있는 두만강이 보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25분이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움직이지 않고 교대 시간만 기다렸어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쿵쾅거렸습니다. 진정해, 마지막이야. 45년 준비했잖아. 새벽 4시 30분 경비병이 교대하면서 지프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지금이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강으로 내려갔죠. 얼음이 깔려 있어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는데 미끄러웠습니다. 72살이라 균형 잡기가 힘들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쩍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안 돼. 빨리 발을 옮기며 뛰었는데 퍽 하고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뼈까지 얼어붙는 차가움에 숨이 막혔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이를 악물고 중국 쪽을 향해 얼음을 깨며 헤엄쳤습니다. 팔도 다리도 안 움직였어요.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명숙이 보내줬는데.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드디어 중국 강변에 손이 땅에 닿았어요. 기어 올라가서 쓰러졌습니다. 온몸에서 물이 흘러오시 얼음이 됐죠. 일어나야 해,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불빛이 보이는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나무에 부딪히고 돌에 걸려 넘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걸었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어요. 다시 두드렸죠. 문이 열리며 조선족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북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방 안이었어요. 이불이 덮여 있었죠. 아주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사흘 동안 쓰러져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연로하셔서 집 안으로 모시긴 했지만 오래 못 계세요. 공안이 순찰 돌고 당신 같은 북한 사람을 찾아요. 회복하시고 며칠만 있다 가세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인장의 배려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 주인장에게 피해를 끼칠 수는 없었죠. 그 마을에 숨어 지내면서 바질 같은 일당 노동을 했어요. 72살 노인이 하루 중국 돈 30위안씩 벌어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호미질하고 있을 때 차 소리가 나더니 멈췄어요. 남자 둘이 내려서 조선말을 했습니다. 박성철 동무. 돌아보니 북한 공작원이었어요. 도망치려 했지만 젊은 군인에게는 금방 잡힐 거라 생각하니 못 뛰었어요. 그렇게 아무 저항 없이 붙잡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리 지르면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어. 트럭 뒷칸에 실렸어요. 어두웠죠. 이제 끝이구나. 북송된다. 수용소 간다. 아니면 총살. 트럭이 북한 국경을 향해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한참 후에 트럭이 휴게소 같은 곳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명이 올라왔어요. 30대 군복 차림이었는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박 부부장님? 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시오? 저 리철수입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요. 리철수? 네, 1995년 제가 부대에서 크나큰 실수를 했을 때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1995년 제가 당 조직부 과장 시절 젊은 병사가 기밀이 담긴 보고서를 분실해서 숙청 대상 명단에 올랐었는데 저는 그 이름을 보고서에서 지웠었죠. 청춘이 아까워서 그러니 이번만 봐주겠네. 다음은 없네. 그 병사 리철수가 지금 공작원이 된 겁니다. 부부장님 왜 여기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할 말이 없네. 조국이 날 버렸어. 리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뭐라고? 여기서 내리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하지만 자네가 처벌받을 텐데. 괜찮습니다. 아직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 체포된 사실도 없는 거지요. 리철수가 동료를 설득했습니다. 제 은인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동료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가십시오. 다신 잡히지 마세요. 트럭에서 내려서 리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부장님 살아남으십시오. 고맙네, 동무. 트럭이 멀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중국 땅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살았어, 명수가 살았어. 다시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에 그저 남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피해서 남쪽 라오스 방향으로 버스도 타고 트럭도 얻어 타면서 한 달 만에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어요. 밤에 검문소를 피해 밀입국했습니다. 비엔티안 수도까지 이틀 걸려서 물어물어 한국 대사관을 찾았어요. 대사관 앞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잠깐만요. 경비원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직원이 나왔죠.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네, 당 조직부 부부장 박성철입니다. 직원이 놀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대사관 안은 깨끗하고 에어컨이 나왔죠.
앉으세요. 신분증 있으세요? 당원증을 꺼냈습니다. 45년 복무를 한 증거였죠. 직원이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정말 부부장이시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두만강 건너서 중국 거쳐서 라오스까지 왔습니다. 직원이 제 몰골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사님께 보고하겠습니다. 1시간 후 대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박성철 부부장님 맞으십니까?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병원 먼저 가시겠습니다. 건강 확인하고요. 앰뷸런스가 와서 들것에 누웠는데 부드러웠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어요. 영양실조예요. 탈수도 심하고요. 일주일 정도는 입원하세요. 병실은 깨끗하고 침대가 푹신했습니다. 링거를 꽂았는데 링거액이 떨어져서 팔로 들어왔어요. 살아있구나. 저녁에 식사가 나왔어요. 흰 쌀밥과 국과 반찬이었죠. 손을 떨며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게 쌀밥이구나. 48년 만에 배불리 쌀밥을 먹고 눈물이 났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행복해서요. 일주일 후 퇴원해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남조선이었어요. 비행기 창가 자리에서 구름을 보다가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과 빌딩이었죠. 이게 남조선이구나. 착륙해서 입국장에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국정원 요원들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국정원에서 2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 조직부 부부장이시죠? 무슨 일 하셨습니까? 탈북 루트 감시 업무를 40년 넘게 담당하면서 매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회령, 무산, 온성 모든 약점을 파악했어요. 조사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산은요? 서쪽 500m의 지뢰 제거된 구역이 있는데 표시 안 돼 있어요. 온성은요? 북쪽 100m강 수심이 얕아서 여름엔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조사관이 기록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여정에 대해서도 아시죠? 네, 2020년부터 실세화되면서 9세대 정리를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밀려났습니다. 귀중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원에 가서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72살에 한국 역사와 경제와 문화를 배우고 컴퓨터도 배웠어요. 이게 마우스예요. 클릭하세요. 클릭이요? 이렇게요. 아, 신기하네요. 인터넷도 배워서 저도 모르게 북한 당 간부 탈북이라고 타이핑했습니다. 뉴스에 제 얼굴과 기사가 당연하게 나왔어요. 세상이 알고 있구나. 3개월 후 수료식에서 증서를 받았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 수료였죠. 서울 원룸으로 갔는데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기초생활수급으로 한 달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북에서는 버려졌는데 여기서는 돈을 줘? 병원에 무료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어르신, 무릎이 안 좋으시네요. 치료해 드릴게요. 돈은요? 기초수급 자시잖아요. 무료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조국은 날 버렸는데 낯선 나라가 날 치료해줘. 어느 날 하나원에서 만난 동료와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전망대에서 서울 야경을 봤어요. 수많은 불빛과 빌딩과 자동차였죠. 이게 남조선이구나. 평생 지옥이라고 배웠는데 천국이네. 70년 충성했던 조국은 하루 전에 날 버렸어. 하지만 여기는 낯선 나라가 날 받아줬어. 이게 진짜 조국이구나. 눈물이 나서 당원증을 꺼냈어요. 45년 복무증이었죠.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증거로 남겨야 해. 세상에 알려야 해. 북한의 진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에 하얗게 눈이 내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여기는 자유의 나라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에는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충성해도 버려지고 늙으면 버려집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에게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